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성공했어요. 어제 질문.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경태 기자 질문 기회 얻나 안 얻나 계속 지켜봤는데 질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질문 기회 얻기 쉽지 않은데 뭐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아, 지난번에 추첨을 좀 잘해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직접 뽑은 건 아니었지만 3번이었습니다. 아, 예, 아, 다만 앞번호라고 무조건 대통령과 가까이 앉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특히 외신을 먼저 배치한 후에 음흠. 내신을 배치해서 내신 기자들의 의자 번호가 101번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맨 앞은 아니지만 적당히 앞쪽이었고요. 음흠. 그래서 이제 질문 기회를 좀 받을 수 있었다 싶어요. 좀 네. 운이 좋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또 한번 기록을 갱신했기 때문에 제가 예. 질문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2시간 53분 가량 회견을 했고요. 총 그렇죠. 25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취임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고 비교하면요. 음. 시간은 약 30분씩 한 번 할 때마다 늘어나고요. 질문은 한 7개에서 10개 사이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기회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저도 음. 운 좋게 당첨이 된 건데 물론 이렇게 해도 질문을 못한 기자가 허다합니다. 그 그렇죠. 자리에 앉은 내신 기자만 123명이었거든요. 근데 네. 외신 질문 셋, 뭐 유튜버 질문 두 개, 뭐 이렇게 음. 하면은 103명의 기자들이 앉아서 질문을 못한 겁니다. 아유. 그래요. 정말 운 좋게 이경태 기자 질문에 성공을 했는데 그 질문 내용과 답변은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가장 관심이 컸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검찰 개혁 후속 입법 관련 그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이것도 좀 들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검찰로부터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어제 답변 내용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이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뭐든지 미운 마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음, 생각까지 든다라고 했는데 결국 국민에게 진정 도움이 될 검찰 개혁이 뭔지 네. 행정의 최고 책임자라서 좀 고뇌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검찰이 있다고 권력을 다 뺏으면 그게 결국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음, 도움이 되겠냐 뭐 이런 그렇죠. 질문을 역으로 던진 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제2검찰청법 논란이 있었던 정부안에 음.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에도 충분히 제시되고 논쟁해볼 만한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읽히고요. 네. 특히 2차 검찰개혁 후속 입법 핵심으로 꼽히는 보안수사권, 음음.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말을 해서 국회 음. 안에서의 논의가 좀 더 복잡 다단하게 그리고 네.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제 업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고 또 마녀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뭐 본인의 자신의 이제 이 경험, 검찰의 이른바 이제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당했던 그런 일도 얘기하면서 검찰의 문제점을 강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뭐 인권 보호나 권리 구제 이 부분 이걸 또 어떻게 보장하고 보호할 것이냐 여기 또 방점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그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음, 정면 돌파한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논란이 안팎에서 특히 지지층 내에서 강했는데 음, 급하게 가지 말자. 대통령 특유의 어떤 정면 돌파 의지 그리고 행정은 책임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라면서 답을 했습니다. 음,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국민들의 판단을 본 다음에 결정하고 싶었는데, 네.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솔직히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음, 다행히 23일에 이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국회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소명을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나름 대통령의 판단은 어느 정도 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음, 국민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언급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되고요. 그리고 기존 검증 시스템에서 지금과 같은 의혹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음, 국민의힘은 5번 이분에게 공천 주지 않았냐 공천. 이런 얘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란 이번 인사 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음, 한번 기출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장동혁 대표와의 회담, 이른바 영수회담, 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꽤 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음, 저도. 이게 여야 대화가 우선이라 생각한다. 네, 그리고 여야 대화 후 돌파구나 필요할 때나 음,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때 단독 회담을 해도 된다. 뭐 이런 네, 설명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직거래를 하면, 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말도 그렇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졌고요. 제가 음, 장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후에 관련한 청와대 코멘트들을 좀 보면 네, 청와대는 장 대표의 단식의 주요 배경을 당내 사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관련 질문에 야당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음,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해서 당내 갈등이 심각한 것을 네, 단식 농성으로 좀 가라앉히려고 한다라는 음,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좀 그렇죠.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어,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를 방문하면서도 굳이 음, 장 대표를 찾지 않은 게 그러니까요. 야당의 내부 정치 행위에 청와대가 들러리 서지 않겠다라는 아.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해석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홍익표 수석 사실 이 여당 지도부를 만나러 올 때 국회 온 김에 야당 지도부를 만나는 게 그동안 뭐 관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지나쳐서 가는 상황.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지만 결국 이게 내부 문제 아니냐 이런 판단을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 이게 정리를 해보고 자 그리고 뭐 어제 경제 관련해서 주가 뭐 부동산 얘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 대해서는 최대한 뒤로 미루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이경태 기자가 질문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뭐 입지 문제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이것도 좀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 해석이 분분해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규제 음, 목적으로 세금을 이용하는 데에선 네, 부정적이다. 뭐 정말 필요하다면 쓰겠지만 최대한 미루고자 한다고 해서 약간 진화되는 성격이 음, 있는데요. 영인 반도체 문제는 조금 다시 해석이 좀 분분해요. 해석이 대통령 말씀에 분분하다. 대한. 네, 왜냐하면은 네, 전력 및 용수 수급이 쉽지 않은 거를 인정하고, 음, 다만 이제 정부 마음대로 기업을 옮기게 할 수는 없는데, 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아, 하셔가지고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예, 이제 생산지에서 멀수록 전기 요금을 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기 때문에 음, 기업이 지역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정부도 지역 균형 발전 등 뭐 비수도권에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유도하겠다라는 방향성, 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 중에 안호영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안호영 의원은 음. 오히려 대통령의 말씀을 반기는 그런 입장을 내더라고요. 음, 그래요. 이게 이 기업이 뭐 판단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정부가 마음대로 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내용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제 부인을 사랑한다라는 고백한 부분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답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아주 위트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죠. 네, 그 충남 대전 통합시의 통합단체장 선거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할 거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가, 제 친구들은 대통령님과 비서실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던데 사랑한다면 떠나 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강 실장을 비롯해서 모두 참 많이 웃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서 네,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다. 다만 음, 이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고요. 네, 강 실장을 향해선 좀 징그럽다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네. 여러분의 질문이 곧 국민들의 질문이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질의응답이 오가는 기록갱신 소통을 좀 기도해 봅니다. 그래요. 많은 국민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그 의지와 자세, 많은 또 박수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민주당 코스피 오천 특위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에 있습니다. 음, 청와대에서는 따로 배석자가 없어서 별도 브리핑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아무래도 코스피 오천 달성을 목전에 두고 특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음, 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네. 이런 후속 과제들을 논의할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어이구. 정상화를 넘어서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5천을 넘었네요, 코스피가. 아, 그렇군요. 예, 이게 간밤에 트럼프 5,007. 대통령이 그린란드 네. 관세를 철회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뉴욕 증시가 반등해서 이 5천 돌파 가능성이 있었는데 야, 이거 아마 진짜. 오늘 오찬이 굉장히 즐거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네요. 오후에 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기조를 상징적으로 드러내 신규 핵심 사업에 대한 네. 보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